캐나다 정부가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 후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부할 전망입니다. 아티나 아난두 공공서비스 조달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총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엔 1,77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 대비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로 선진국들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돕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이미 코백스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1억 회분의 백신에 대하여 투입된 4억 4천만 달러 기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기증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연방정부가 사전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의 일부로서 기부되며 미국에서 제조 후 앞으로 몇 주 내에 코백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캐나다는 아스트라제네카 제조사와 맺은 2천만 회분의 계약 물량 중 약 300만 회분을 조달받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희귀 혈전 부작용 논란을 빚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1,770만 회분의 물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자국민에게 접종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150만 회분 물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주 140만 회분의 물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캐나다가 이번 달까지 최근 선적된 물량을 포함해 총 5,500만 회분 이상의 백신 물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증을 두고 선심 쓰기용 기부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작용 논란으로 필요 없게 된 잔여 물량을 빈국에 처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인데, 이에 아난드 공공서비스 조달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캐나다 국립면역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백신으로 간주되지만 국제적으로는 수요가 높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또한 냉동 보관이 필수로 요구되는 mRNA 계열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투여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일자리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캐나다에서는 총 23만 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업률도 이전 달 대비 0.4%포인트가 하락하면서 7.8%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난 4월과 5월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에 따른 대대적인 경제 봉쇄로 인해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캐나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됐는데 식당의 실내 영업과 여행 금지령 등이 해제되자 요식업과 숙박업, 소매업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직원을 재고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지난 6월에만 총 26만 4천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4세 사이 캐나다인의 일자리 수는 16만 4천 개, 요식 숙박업 비즈니스에서 총 10만 개가 늘어났는데 두 수치 모두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또한 판매 서비스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유색인종의 일자리 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흑인 캐나다인의 일자리는 이전 달 대비 5만 3천 개가 증가했으며 중국계 캐나다인과 필리핀계 캐나다인의 일자리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10.1%로 6.1%인 백인 캐나다인의 실업률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풀타임 일자리 수는 6월 한 달 동안 총 3만 3천 개가 증발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총 33만 6천 개의 풀타임 일자리 수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재택근무자도 지난 5월보다 40만 명 줄어들었고 25세에서 54세 사이 근로자 중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은 31.4%, 55세 이상 재택근무자 비율은 27.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비주주의 고용시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BC에서는 총 42만 1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1만 7천 개가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형 산불이 번진 비시주에 또다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남부 오카나간 지역에 있는 수십만 채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비시 산불관리본부는 지난 주말 오카나간 폭포 동쪽에 있는 스카레이크 남동쪽에서 발생한 불이 몇 시간 만에 5평방킬로미터를 휩쓸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나간 시밀카민 지역구는 이날 펜틱톤 남부 지역 77개 가구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고 600개 가구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관 8명과 헬기 2대가 투입된 상태로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불로 소실된 구조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불길이 바람을 타고 마을 밖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풍랑이 바뀌어 언제 산불이 마을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산불관리본부는 불길이 여전히 휘발성을 띠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스카레이크 방향 도로를 폐쇄하고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재 비시주에서 진행 중인 산불의 수는 총 307건으로 지난 이틀 동안 36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현재 캡롭스 지역에서 101건, 카리브해에서 72건,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서 63건, 프린스 조지 지역에서 58건, 코스탈 센터에서 7건, 마지막으로 노스웨스트에서 6건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에는 비시주 캡롭스 썬픽스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이 290만 평방킬로미터 규모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인근 지역 132개 가구도 산불을 피해 대피에 나섰습니다. 비시주 일부 지역에서는 2주 전에 이어 또다시 무더위도 덮친 상황인데 캐나다 기상청은 이날 비시 중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또 한 차례의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는 수요일까지 섭씨 33도에서 38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성명도 함께 발효됐습니다. 이 경보 역시 수요일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음식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칵테일 한 잔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8일 마이크 파너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주류 취급 면허를 소지한 레스토랑이나 펍 등에서 음식과 함께 칵테일을 투고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외식업계 분야가 재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열기 위함입니다. 온타리오와 엘버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칵테일 투고 제도를 허용해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칵테일은 음식과 함께 주문 시 1인분으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펍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칵테일을 포장해야 하며 다른 성분과 함께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배달의 경우는 주류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성인이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받는 사람도 법적 음주 연령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2개를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 일반 증류수나 와인, 생맥주 및 기타 음료와 같이 혼합되지 않은 술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BC 주류 및 대마관리청은 나머지 다른 주류들도 1인분으로 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